박정우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돈 엄청 풀었죠. 미국이 지난 3개월 달에 얼마 풀었다고요? 무려 3조 달러를 풀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6년 동안 거의 풀었던 돈이에요. 이 미국만 돈 풉니까? 독일도 돈 엄청 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들은 돈 풀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1923년에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독일 물가가 1년에 1억 250만%나 올랐어요. 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포장지로 쓰고 돈으로 화장실에서 쓰고. 뉴요커에다 돈을 가득 실어놨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갑니다. 뉴요커만 가져가요. 어머. 기업들은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습니다.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주고. 우와. 그런데 그런 독일마저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제대로 소비 투자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돈만큼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돈이 잘 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도 어딘가에 고여 있어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라고. 그건 소비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0% 됐는데도 거의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그 돈이 주로 은행에 있어요. 네. 은행에 수시 입출금식 접수성에 그다음에 그보다 이자가 나든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아마 여러분 돈이 거의 다 요구불예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75%가 단기 자금들이 있는데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를 비투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우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와. 아이고야. 지금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16조 5천억.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데. 예. 요즘에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그 심리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3월 이후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돈 벌었죠. 그렇죠.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돈 벌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구나. 나만 돈 못 벌었구나. 요즘 그렇다니까요.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배가 아파서. 그냥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에서 한번 부자가 돼보자. 뭐 이런 기대 심리도 최근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기대 심리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돈으로 주식 사놨으면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뭐 특별한 종목 빼놓고는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좀 버티면 되는 버티면 건데. 되죠. 이게 빚인 경우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죠. 네,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면은 증권사에서 주가가 몇 % 떨어지면은 강제적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남들이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많이 할 때는 좀 잘하는가 좀 옆에서 지켜보다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서 나중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주식을 했던 동생들이 이제 가게에 와서 이제 자기들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주식한다고 그러길래 이번에 돈 다 벌었겠다 그랬는데 그중에 둘은 날렸더라고. 그래서 야, 이 형국에 날리는 애는 뭐니? 넌 바보니? 이랬더니 갑자기 큰 돈 벌고 싶어서 욕심을 냈더니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다들 주식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손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더라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 다 그래서 잘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에요. 그 자금들이 작년 말에 한 2.6%였었습니다. 수직 상승. 올해 수직 상승했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주식 한 3.7%까지 올랐는데 네. 예,
저게 뭐 6월 통계고요. 8월 달까지는 고객의 납금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고객의 납금? 저 돈이 나 이제 주식 살 거야 하고 예. 철컥하고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 이걸 들었거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현금 전부를 다 넣어놨어요. 안 전부를요? 되겠다. 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량을 근데 저희 예탁금을 넣어놓는 것 자체로 주식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 상태인 그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클릭을 해야지. 클릭만 하면 투자가 살 수 되는 있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만큼 많아진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네. 저게 지금 현재 한 61조 원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주식을 살려고. 뭔가 한쪽으로 몰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돈이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막혀 있어서. 정말 그 돈맥 경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돈이 지금 금융시장으로만 오고 있거든요. 이게 실물시장으로 가서 소비도 하고 투자가 돼야지 경제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안 도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통화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통화승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돈이 3,077조가 풀렸다. 신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하고 실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돈가 그걸 보는 건데 이 그래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는. 돈이 안 도는데. 어디가 돈이 더 줄어 그러니까 푸는 거에 더 비해서 풀리고 있네요. 유통되는 게 적다는 거죠. 그게 2008년에는 한 2,027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배죠? 지금 15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안 돈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그래 꽤 많다고 하던데. 126조 원입니다. 126조요? 예. 현금으로. 우와. 현금 부자네.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 있고 아까 5만 원짜리 한 수율이 50%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긴급재난금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선별적으로라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구나라는 환영의 반가운 마음은 들면서도 앞서서 풀었을 때도 이게 그렇게 우리 시장으로 풀리지 않았는데 또 지원받는다고 해서 과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누군가 빚쟁이가 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역설적이다. 지금은 우리 가계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라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네, 지난 6월 말 현재 1,640조. 정확히 말하면 웬만하면 1,637조입니다. 천조는 무조건 넘네요. 예. 거의. 여러분들이 월급 받죠? 네. 그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내고 세금 내고 뭐 건강보험료 내고 너무 그 많아요. 나머지를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한 980조 정도 됩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640조라는 것은 우리가 없네요. 빚이 더 1년 번 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빚이 훨씬 크네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결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거품 버블이다. 예. 최악인데. 버블은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지잖아요. 터지지.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면은 갑자기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돈도 빚도 다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로 지금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부채,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채가 복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예,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우리가 그 부채의 복수를 한번 미리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복수.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네, 키워요. 예, 강아지 키웁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앞서가죠. 네. 예, 주인이 뒤따라가지고 맞아요. 강아지가 주가하고 주인이 경기라는 겁니다. 근데 네, 끌려다녀요. 강아지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홍석석 씨가 굉장히 빨리 달리던지 쫓아가야지. 근데 힘이 따라지면 목줄을 잡아당기죠. 걔가 좀 뒤로 와야 되죠. 주춤거리든지. 멈추죠. 아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근데 주인이 개를 따라잡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다.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경기가 최근에 5월까지 떨어지다가 6, 7월 달에 좀 올랐어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에 너무 빨리 가면은 거품이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완전히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저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가가 좀 뒷걸음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참자. 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셨구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언제쯤 그게 완료가 될까요? 그거는 저는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뭐 2,450점 넘었어요. 아마 그게 단기 몇 개월로 볼 때는 정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주인 곁으로 오는데 혹시라도 주인 뒤로도 일시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낙폭이 되게 그럴 큰 거죠.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리스크를 대비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바이러스가 1차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네. 꼭 2차가 있었고요. 2차 피해가 1차하고 비슷했거나 정도가 좀 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데 저는 코로나 영향이 확산되면서 3분기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가 전 세계 4분기는 경제 지표가 나빠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너무 앞서가 있는데 네. 경제 지표가 후진하면은 주가가 너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